자, 일단은 예전이랑 이거 한 번도 안 써본 제가 이제 첫 시작 화면인데 혹시 그런 느낌 있나요? 약간 길을 뜻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거 자동차 광고 회사에서 따왔거든요. 이 사진. 뭐냐면 이제 사실 저도 예전에 자동차 욕심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차 욕심은 거의 뭐 별로 없었는데 아기를 낳고 나서 생각이 확 바뀌더라고요. 뭐냐면 예전에는 차야 그냥 이동수단이지 했다가 와의 관점이 가장 튼튼한 차, 이거 사고 나도 가장 안전한 차가 좀 초점이 됐는데 저는 그런 초점에서 약간 우리 이제 이 아이들이 이제 학습하는 데 있어서도 목표를 가장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끝까지 가장 안전하게 좀 데려다 줄 수 있는 학습, 커리, 약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약간 자동차의 사진을 좀 이렇게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습하는 데 있어서 뭐 때론 약간 모험도 하고 도전도 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아이의 인생이고 가장 안전하면서 가장 확실한 길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고 그런 방법들을 저희가 계속 고민하고 정리하고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위주로 시작을 얘기를 오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약간 진지하게 얘기하려고 이것도 뭐 궁서체로 일부러 써왔어요. 뭐냐면은 요즘 학습. 예전에 어머님들이나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공부했었던 학습 분위기랑 학습적인 분위기랑 좀 요즘 또 많이 바뀐 부분이 있는데 제가 크게 세 가지 요약을 했는데 쉬워진 교육과정. 저도 어렸을 때 막 이진법, 오진법 뭐 약간 사고력 문제였던 건지 막 십몇 진법도 막 트레이닝도 해보고 별을 많은 심한 문제들도 풀었었는데 교육 과정이 갈수록 이렇게 쉬워지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피타고라스도 중학교 2학년으로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너무 이제 뭐 사교육도 있고 교육 시장이 너무 열기가 많아지니까 조금 더 아이들의 그런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조금 더 쉬운 요거까지는 없어도 돼 하면서 계속 덜어내는 계속 학습을 그러니까 커리들은 짜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점점 아이들은 쉬운 공부를 하고 있고 해마다 조금씩 느껴지는 건 아이들이 어떤 기초적인 학습이 생각보다 좀 어떤 트레이닝이 덜 된 상태에서 다음 과정으로 오고 있다라는 느낌도 좀 있거든요. 일단은 전체적인 경향은 교육과정은 계속 이걸 덜어내고 있다라는 건 거고 그 다음에 많아지는 심야 유형. 이게 사실 이게 아이러니한 건데 교육과정은 쉬워지고 있는데 문제집들 보면 예전보다 심화 유형이 조금씩 계속 더 들어가 있고 예전에는 그냥 약간 특징 있는 문제집에 뭐 A급은 A 스텝이나 예전에 S 스텝 또는 사고력의 날개 이런 스텝이 있었어요. 심화 문제들. 그리고 막 수학의 신의 뭐 어떤 게 경시 뭐 특목 기출 문제 이런 형태로만 있었는데 요즘 많은 문제들의 그 심화 유형들이 조금씩 더 들어가 있어요. 일명 신유형이라는 이름으로도 들어가 있기도 한데 전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많은 이제 문제집이나 어떤 출판사 쪽이나 또 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경험해보지 않은 문제들을 조금씩 내보고 싶거든요. 신유형. 계속해서 몇 년째, 100년째 이어지고 있는 그냥 같은 문제라고 하면은 또 매력이 없잖아요. 새로운 유형들을 개발하는데 사실 그런 새로운 문제들의 그 뿌리가 경시 문제나 외국 문제나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경시 문제에서 이론을 좀 따가지고 거기다 숫자를 대입해서 문제를 만든다든가 그런 유형들이 조금씩 계속 쌓이고 있는 건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해결해야 될 그런 심한 문제의 양은 늘어나고 있는데 오히려 교육적인 교육 과정은 더 쉬워져서 이 부분의 격차가 되게 이제 심해졌다. 그 다음에 조급해진 마음. 이제 예전에 비해서 어머님들의 아이들의 선행 속도는 더 빨라졌거든요. 뭐냐면 더 빨리 뭐냐면 이것도 커리가 개발이 많이 된 거죠. 뭐냐면 아이들이 그 다음 과정을 잠깐만 해결된 건가요? 된 거예요? 네네. 네. 네. 고생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아이들이 한 명 누가 이제 길을 개척하겠죠. 이 커리와 요 커리로 공부했더니 아이가 잘 됐다 하면 그 어머니들은 그거를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일찍 시작하려는 그런 또 경향이 있어지면서 조금씩 더 빨리 그걸 시작하려고 하고 좀 더 마음이 조급해지는 경향이 또 있어요. 그럼 결국은 아이들의 실력은 조금 줄었는데 문제는 어려워진 게 훨씬 많았고 이걸 트레이닝해야 될 것도 많은데 마음은 바빠서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학습을 하기 참 어려운 시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가야지 가장 좋을까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담아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일단은 이렇게 한 번에 이 표를 이렇게 다 보여드리면 눈에 잘 안 들어올 건데 일단은 각각
어떤 과정들인지 간단하게만 언급을 하고 중등에 대해서 그리고 고등에 대해서 그리고 기하에 대해서 요 순서대로 진행을 해볼 거고 오늘 목표가 지금 이제 뭐 코로나 이후에 원래 여기 막 어머니들 설명회 할 때는 여기 의자로만 해서 가득 진짜 막 하고 그랬었었는데 일부러 저희도 뭐 약간 거리 두기도 해야 되고 해서 딱 제한된 인원만 모셨어요. 그리고 설명회도 너무 길게 하는 것보다는 가장 필요한 것만 얘기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전체 양을 1시간 정도 넘지 말아보자. 그 정도를 목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여드린 내용은 자료집에도 다 들어는 있어요.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중등 기초. 저희가 이제 중등 과정을 시작할 때 좀 단원들을 이렇게 분류를 해놨는데 중등 기초, 중등 1단계, 2단계, 3단계. 말 그대로 이제 기초라는 것 자체가 아이들이 본격적인 중학교 과정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조금 더 기초적으로 돼야 될 부분. 이 중등 기초라는 부분은 때로는 초등 과정, 예를 들어서 뭐 소마나 그런 약간 초등에서 중등으로 과정 넘어오는 직전 단계에서 이 정도를 또 하고 오는 경우들도 있을 건데 그래서 약간 중등의 어떤 기초적인 과정들 여기 커리는 써 있으니까 이 부분을 중등 기초라고 저희가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2-1 심화, 2-1 심화부터가 이제 중등 1단계, 이 커리들은 보시면 될 거고요. 중등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것들 각각이 좀 어떤 의미로 구성됐는지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좀 이따 자세히 들어보고 전체적인 커리를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한 얘기도 정리해 볼게요. 그리고 이제 고등도 기초, 그리고 고등 1단계, 2단계, 3단계, 그리고 수원, 그 다음에 이제 기하도 이렇게 단계별. 다소 약간 아이들이 학습하는 데 있어서 한 계단 한 계단에 대한 좀 이렇게 계단을 좀 디테일하게 좀 짜놓은 커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일단은 중등부터 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과정을 이제 제대로 해야 되는데, 물론 아이들에 따라 다릅니다. 다른데, 특히 전 1-1 부분부터 얘기를 드릴게요. 중학교 1학년 1학기. 저는 요 과정을 막 3번, 4번, 1년 동안 1학년 1학기를 막 계속 본다던가 그런 경우들도 좀 봤어요. 어떻게 된 거냐면, 초등 과정까지는 그럭저럭 하고서 넘어왔는데, 중학교 1학년 과정을 그냥 처음 시작한 거예요. 연상 같은 거 없이. 처음 시작한 친구들이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언니? 빼기, 그러니까 음수의 개념을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사실 약간 수학사를 보면은 음수라는 거의 발견, 0의 발견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된다든가 그런 것들도 야 말이 되냐 막 이런 식으로 토론도 했다고 해요. 근데 아이들 역시 그걸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그런 연상 같은 걸 안 하고 정말 처음 보는 친구들은 이 빼기가 안 돼요. 안 되면서 거기서 헤매면서 어떻게 한 과정은 끝내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사실 못 받아들인 게 많아요. 근데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간다는 게 문제예요. 뭐냐면 그럼 이제 1-1 심화로 가거든요. 1-1 심화로 가게 되면 기본에서 아직 트레이닝이 덜 됐고 사실 개념이 안 잡혔는데 그 개념을 잡으려면 오히려 같은 문제를 반복했거나 조금 더 연산을 넣고 트레이닝을 했었어야 됐는데 과정은 오히려 더 어려운 걸로 가버리니까 아이한테는 끊임없이 잡히지 않는 뭔가 정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기본 심화를 해버리면은 아이가 뭐 하나 정리는 안 됐는데 진도 나갔고 굉장히 헤매면서 가끔 이제 그 다음 과정으로 어머님이 그래도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테스트 하다가 1-1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렇게 잘못 시작하면 아이가 거기서 막 1년째 1-1만 계속 반복하고 있고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좀 담아서 얘기하려고 유튜브 영상도 계속 찍으면서 어머니들께 어떤 메시지들도 전달하고 있는데 1-1 부분에 대한 기본기까지는 뗀 상태에서 저희는 1-1 심화부터 하고요. 아이들이 이제 1-1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연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트레이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1-1 심화부터 진행을 해요. 그리고 이런 학습에 있어서는 제가 쭉쭉 써놨는데 기본 교재, 심화 교재 이렇게 잡아놨어요. 기본 교재가 이제 원리 해설이고 그 다음에 심화설은 1품 정도 이렇게 잡아놨는데 사실 문제집들의 난이도가 굉장히 이렇게 많고 대치 쪽은 다른 지역보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집 쪽을 기본서로 하고 그 다음에 훨씬 더 어려운 걸 심화서로 하는 경향이 있긴 있는데 근데 실제 아이들한테 직접 풀어보게끔 하고 물론 선생님이 그냥 이끌어주기만 하고 끝나는 거라면은 어떤 난이도도 상관없겠지만 아이들이 많은 문제를 풀어보고 경험하면서 트레이닝 하려면 요 정도 난이도가 이제 가장 좀 적절하다고 이렇게 봤어요. 원리 해설로 끌어주고 1품으로 하고 근데 사실 원리 해설도 사실 문턱이 있는 문제집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갈 때 그냥 가지 않고
연산 부분을 계속 트레이닝을 해요. 연산지를 줘가지고 아이들이 때로는 그 연산지는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한 트레이닝도 있지만 보통은 그거보다 오늘 배우기 전에 이제 다다음 시간이나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들의 연산을 미리미리 계속 줘서 아이들이 그것에 대해서 적응을 해야 돼요. 연산이라는 것 자체는 그런 느낌이어야 돼요. 뭐냐면 사실 원리가 조금 이해가 덜 돼도 돼요. 하지만 그냥 빼기 빼기면 플러스로 바꾼다고 이런 식으로 몸이 익숙해지면서 조금 약간 경험이 쌓여야 되는 그런 연산들을 계속 꾸준하게 계속 이 수업에서 중등 저희 진행하면서 계속 쭉 연산을 끌어주고 그 연산을 끌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개념을 조금 더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서 원리 해설이라는 내용도 더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그걸 통해서 일품을 이렇게 가게 돼요. 그럼 학습에 있어서는 계단이 좀 중요한데 연산을 통해서 어느 정도 트레이닝이 된 친구들은 이 원리 해설의 문제도 상당수 자기가 그래도 많이 풀어볼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어머니들이 구분 잘해야 될 게 우리 아이가 다니고 있는 학원의 그 문제를 누가 푸는지를 잘 구분하셔야 되거든요. 선생님이 푸는지 아이가 푸는지. 적지 않은 경우는 선생님이 풀어요. 자, 이거야 하고 아이는 그냥 적고 오고 끝. 근데 학습, 물론 심화 쪽은 선생님이 먼저 알려주는 학습도 필요한데 사실 대수든 기하든 적지 않은 부분에서는 아이가 많이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계속 나열해줘야 되는데 그게 조금만 엇나가면 아이는 계속 안 풀리고 선생님이 계속 설명해주고 한 과정이 끝났고 아이는 많은 내용을 들었지만 여전히 아직 문제는 잘 안 풀리는 그런 게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연산과 원리 해설 이런 거를 좀 전략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짰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거는 도입한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뭐 어떻게 진행됐냐면 지금 한 6개월 그 정도 이게 아이패드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이제 요즘 뭐 대부분 많이 저희도 선생님마다 다 가지고 있는데 어머니들이 이제 아이가 집에서 숙제를 한 다음에 아이가 제대로 맞게 풀었는지 그리고 어머니들은 일반적으로 답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냥 답 맞았나 틀렸는지만 보게 되는데 선생님들이 보면은 얘는 답은 맞았지만 이거 지금 모르고 있네 이런 게 다 보이거든요. 그리고 때론 집에서 풀었는데 조금만 누가 힌트를 주면 아이가 이걸 할 것 같은데 누구한테 정확하게 물어볼 수도 없고 이 사람 저 사람이 힌트를 주는 거에 대한 기준이 사실 애매하니까 그래서 어머니들이 아이 숙제한 거를 페이지별로 카톡으로 사진을 찍어서 전송을 해주면은 저희가 이제 채점을 하고 그 다음에 틀린 문제들에 대한 힌트나 간단한 체크들 요거는 맞았지만 다시 해야 된다 그런 걸 교류를 해요. 그럼 어머님이 제가 채점해준 대로 그대로 다시 한번 채점을 하고 그 다음에 틀린 문제들 아이가 이제 고쳐보게끔 하고 교류를 해서 수업 오기 전에 학생들이 틀린 문제가 뭔지 저희가 다 파악을 해놔요. 그럼 이제 이 아이들이 뭐뭐뭐를 모르는구나라는 게 파악이 됐으니까 수업에서도 훨씬 더 계획이 잘 세워지거든요.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이런 형태로 채점. 그 다음에 이제 관리 부분도 뭐 요거는 얘기 드린 거 정도인 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나 그런 부분들은 배운 것에 대한 공식에 대한 테스트랑 문항에 대한 테스트랑 이런 걸 같이 진행하는 형태로 중등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뭐 중등 요 얘기 드린 대로 요거는 아마 어머니들 보시면 이 교재랑 요거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고 실제로 지금 기하 위주로 얘기 드리면 중학교 2학년 쪽 기하가 좀 무겁거든요. 이렇게 2학년 거에 많은 걸 넣어도 되나 싶을 정도예요. 삼각형, 사각형, 닮음, 피타고라스, 경우의 수 확률까지 여기 다 들어가 있어서 요거가 굉장히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잘 배우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하면 될지 이쪽으로 앉으세요. 여기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기요? 의자 하나 놔드릴까요, 옆에? 앞에서 책 보라고 하세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고 중학교 3학년 거는 책이 요즘 문제집들 사러 가보시면 저는 좀 약간 호기심이 났던 게 이 교육과정 바뀌면서 중학교 2학년 책은 두꺼워지고 3학년 책은 얇아지잖아요. 왜냐면 피타고라스가 뚝 떨어져 나갔으니까. 근데 교재비가 안 바뀌는 거 보고 놀랐어요. 중3 책이 저는 아니 이렇게 얇은 거를 이렇게 많이 받지와 아까 평균값을 받는다는 것인가? 그러니까 중2 건 이만하고요. 중3 건 이렇게 무슨 공책 같아요. 근데 가격이 예전 그대로여서 되게 놀랐는데 그만큼 중3 수학은 조금 얇아졌어요. 그래서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이제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커리가 좀 기간이 짧아집니다. 이런 형태로 계획을 저희가 짜놨어요. 그리고 이제 뭐 요건 이제 교재 사진인 것이고 특히 이제 대수 쪽이랑 기하 쪽이 좀 다르긴 한데 기하는
기본적으로는 그림에다가 체크해야 될 건 체크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일단은 문제집에 푸는 게 유리하고 기하가 계산이 복잡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 문제들은 그냥 그 문제집에 푸는 게 적절하다고 보고요. 대신 풀이 과정이 너무 길어서 그 공간에 못한다. 그런 부분들은 줄노트를 좀 사용해야 하고 대수 쪽은 최대한 정말 간단하게 풀어야 될 수 있는 간단하게 그냥 연산 정도만 있는 게 아닌 이상 다 줄노트의 문제를 풀어야 돼요. 이 노트 쓰는 법이나 이렇게 줄 맞춰서 푸는 부분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대수에서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강조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도 아이들 시험 본 것들도 이렇게 성적 관리를 해요. 이런 식으로. 자, 일단은 제가 중등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얘기 드리고 오늘 얘기 드릴 파트가 많아서 그 다음에 이제 고등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커리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 부원장님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이따 들어와서 기하에 대한 거랑 해서 전체적인 마무리 얘기 진행하도록 할게요. 많이 오셨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준 부원장입니다. 좀 고등에 대한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하는데 우선은 좀 궁극적으로 우리 아이가 왜 고등 과정을 선행을 해야 되는가, 선행을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스키 차가지고 앞이 안 보이네요. 지금 제가 SM에듀에 와서 초등학교 3학년 친구들부터 고등과정을 수업을 해봤어요. 사실은 그 SM에듀에 오기 전에는 초3까지는 제가 안 해봤었는데 어머님들이 많이 급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등과정을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각각의 그 목적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시작하는 거에 좀 속도를 내시려고 하는데 고등과정을 시작하시고 나서도 급하시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급할까요? 고1 과정이 갖는 의미가 진짜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하니까 우리도 고1 과정을 해야 돼는 조금 위험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고1 과정을 하는데 그냥 학원에서 오는 점수 단순히 보고 아 그래 그 다음에 어디 가야지? 뭐 해야지? 이런 계획이 없이도 사실 조금 위험해요. 아까 원장님한테 얘기 들었지만 학력 수준 자체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과서가 계속 쉬워지고 있거든요. 아이들은 어쨌든 간에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모든 출판사들은 교과서에 맞춰서 난이도 수정이 돼요. 근데 문항수나 형태가 다양해질 수밖에 없는 거는 문항은 계속 출판사별로 쌓이고 있고요. 학교 선생님들 기준으로도 문항은 계속 쌓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공부하지만 시험을 쳤을 때는 쉽게 공부한 학생들은 좋은 점수를 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요. 특히나 이제 수능 형태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할게요. 어쨌든 간에 우리 아이가 지금 공부를 하는 거에 대해서 최종적인 목표는 아이가 원하는 학교의 학과를 진학해서 우리 아이가 원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교과서 위주로 EBS 위주로만 공부를 했을 때 진짜 어머님들이 머릿속에 생각하시는 저기 그 대학교를 갈 수 있을까 혹은 그 학과를 갈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또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목적성을 잘 가지고 이 고등 과정에 대한 것들에 대한 대략적인 이해는 하시고 계획을 짜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등 과정을 보시면요. 정석 책 나눠진 거 기준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고등 상하가 실제로 고1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지금 수학 1, 수학 2까지는 공통 과정으로 배워요. 공통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미적분, 확률, 통계, 기하는 선택 과정으로 배웁니다. 그러니까 요 셋 중에 하나를 골라서 수능을 보겠다. 근데 교육 정책이 너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웃긴 거는 뭐냐면 수능 범위는 어쨌든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고1 과정을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수능 범위가 이만큼인데 우리 아이들이 대학교 갈 때 과연 상관이 없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되게 상식적인 질문 하나 드릴게요. 누구나 다 할 것 같은 질문. 중등이 되게 부실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고1 과정을 빨리 들어갔어요. 걔가 잘할까요? 못할까요? 당연히 못해요. 그렇죠? 중등,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1 과정 전체를 놓고 보면 그냥 중등 과정을 좀 압축해 놓고 심화시켜 놓은 내용이다. 단순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교육 과정을 더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분들은, 그리고 수능 범위까지 연계해서 이 단원들이 왜 여기에 존재하는지 이유를 좀 고민하시고 수업을 하셔야 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저는 이렇게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 수학 상은요, 고등 전반에 대한 기초 연산 과정이에요. 이게 사실 아이들한테 이 공부 시켜보신 분들 기준으로 환장할 말입니다. 기초 연산 과정이고요. 고등 수학 하는요, 기본 개념 과정이에요. 되게 약간 좀 놀라운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왜냐면 중등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고1 갔는데 성취도가 생각보다 잘 안 나오거든요. 그죠? 그러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고등 상은 연산 과정이에요. 일단 정석 기준입니다. 1단원부터 15단원까지가 있는데요. 저는 여기 있는 모든 단원들이 여기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어떤 연산으로 쓰이는지 다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그렇게 말씀 못 드리고, 저희 SM 에듀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아직은 안 올라갔는데 조만간에 업데이트 시킬 예정인데,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의미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네, 구독과 좋아요요. 네. 왜냐하면 고등 수학 상에서 1단원부터 정석 기준으로 15단원까지에 대한 대다수, 아니죠, 거의 모든 내용들은 여기 있는 문제를 풀기 위한 과정일 뿐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고등 수학 하에 나오는 과정들은 뭐냐면 여기 있는 것들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고1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막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데, 저는 어머님들한테 또 이렇게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뭐가 그리 급하세요? 그러니까, 그렇죠? 기초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 머릿속으로 다 이해를 하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고1 과정에 대해서는 머릿속에서 명확하게 연산 과정이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 중등에서 혹은 초등에서 말했던 연산 책들과는 조금 결이 다른 연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문제들을 풀기 위한 기초적으로 어떤 도구들을 부여받는 거고, 그 도구들을 이렇구나 하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과정을 정말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 고등 과정을 들어가면 참 아름답겠는데 못 그러잖아요. 마음이 너무 급하잖아요. 학원에서는 분명히 다음 과정 가도 된다고 했으니까. 저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고등 과정에 들어와서는 당연히 어머님들께서 조금 더 멀리 보시고, 그리고 탄탄하게 준비를 시키셔야 되는 게 맞아요. 즉, 여기가 안 되면 여기가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대한민국에서 고등학생까지 다 가르쳐 본 선생님들 기준입니다. 자, 고3까지 수업 다 해보고 수능까지 수업 다 해본 선생님들한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에서 뭐가 수업하기 제일 어려워요? 라고 물어보면 그냥 고1 과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느 학원이든 간에 고1 기준입니다. 고1을 가서 이 애 성적 저희가 올려드릴게요 라는 학원은 절대 보내시면 안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 학원 선생님이 해당 학교 시험지를 유출했거나 아니면 사기꾼이거나. 고1 과정은요, 그래서 단기간에 점수를 올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선생님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는 그냥 할 수 있어. 그냥 하면 돼. 공부를 하면 다 잘할 수 있어 라고 주장을 합니다. 선생님들은. 왜냐하면 선생님들은 고1 과정이 탄탄하거든요. 고1 과정이 탄탄하지 않는 선생님이 설마 고2, 고3 과정 수업을 하겠습니까? 아이의 입장으로 놓고 보면 고1 과정이 약하니까 당연히 수학 원도 어렵고요. 선생님 미분이, 그래프도 잘 못 그리니까 미분이 뭔지도 모르겠고요. 이런 반응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힘줘서 어머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고1 과정을 시작을 하셨다면
그러면 좀 더 신중해지세요. 다음 과정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고1 과정을 했을 때 얘를 제대로 쓸 수 있게는 만들어 놓고 다음 과정을 가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어떤 어머님들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기본 정석 봤으니까 이제 실력 정석 봐야죠. 그렇죠? 실력 정석 봤어요. 그러면 이제 뭐 하지? 이제 다음 과정 가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그런 생각에 정말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기본 정석 안에서도 어떤 구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가 다른데 그냥 단순히 기본 정석도 하면 실력 정석,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실력 정석을 놓고 보면요, 이제 기초 연상 과정에서 심화 연상까지 들어가는 거죠.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해서 우리가 이 도구를 이렇게까지 쓸 수가 있구나를 알려주는 게 실력 정석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정석이 웬만큼 훈련이 안 된 친구들이 실력 정석 연습 문제까지 본다. 이거는 그냥 이러고 있다 봐요.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시고 좀 더 신중해지셔라 라는 말을 하고 싶고요. 정석 볼게요. 어머님들께서 그냥 누구나 다 이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책이 정석이에요. 저 또한 정석으로 수업 많이 하고요. 왜냐하면 정석의 대체제를 아직 못 찾았어요. 그리고 정석의 우리 구성을 보면요, 개념이 있고요. 그리고 보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는 기본 문제와 유제가 있고요. 그리고 연습 문제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정석은 개념이 나름 탄탄하게 잘 되어 있는 책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보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시는 분도 계세요. 왜냐하면 개념을 안 읽으시거든요. 정석을 폈어요. 단원명 읽고 그 다음에 자 기본 문제 1번 이렇게 가거든요. 정말 큰일 날 일이에요. 자, 보기 문제가 있어요. 물론 보기 문제는 우리가 풀어도 좋지만 선생님이 다른 문제로 충분히 예시를 들어줘도 괜찮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기본 문제는 이제 개념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형태는 이렇게 합니다. 즉 연산에 대한 유형을 알려주기 위한 문제가 있다면 그러면 거기에 다른 문제라고 하죠. 아이들이 직접 따라서 풀어봐야 되는 문제가 유제라고 보는데 모든 아이들이 이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시는 어머님들께서도 학창시절에 개념 원리가 아니고 정석을 푸셨던 분이라면 방금 이제 제가 할 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본 문제랑 유제는 어쨌든 잘 풀려. 근데 연습 문제가 잘 안 풀려. 좀 웃기지 않아요? 연습을 위한 문제인데. 그렇죠? 정석에 있는 연습 문제 구성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반드시 알아야 될 진짜 연습해야 될 문제들. 그 다음에 고등학교 내신들. 그 다음에 평가원 문제들, 즉 모의고사, 수능 모의고사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많은 어머님들이나 또 다른 학원에서 이런 얘기 하거든요. 정석으로 수능 대비 어떻게 해요? 라고 하거든요. 수능 형태 문제지가 아니잖아요. 라고 하는데 진짜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요. 정석의 연습 문제는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과 고등학교 내신 문제 그리고 정석에서 비롯된 문제들이 들어가 있어요. 어렵죠. 그러니까. 그리고 저나 어머님들께서 공부하셨던 정석보다는 그래도 쉬워졌어요. 그래도 쉬워졌는데 아까 시작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이 학력 수준이 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는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즉, 요 사이에 이만큼의 난이도 간극이 있는 거죠. 네. 그래도 앞에 연산이 튼튼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잘 따라옵니다. 근데 저는 다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등 과정을 시작하는 다수 친구들. 그 다수의 학생들은요, 이 간극에 굉장히 어려워해요. 이 간극이 꽤 크다고 믿고요. 그리고 요 사이에 요 갭을 채우지 못해서 2번, 3번 보는 친구들이 많아요. 물론 정석 2번, 3번 보는 게 무슨 흠이겠습니까? 그죠? 근데 저희 SM 에듀에서는 요것들을 최대한 줄이고자 해요. 그러니까 저희 아까 원장님의 설명도 들으셨겠지만 고등과정을 1단계, 2단계, 3단계로 분류를 했습니다. 기본 정석으로 당연히 공부를 하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정석을 대체할 만한 더 좋은 책이 사실은 없어요. 물론 그것보다 어려운 책은 존재하지만 정석처럼
체계적으로 아이들 개념을 깊게 가르칠 수 있는 책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1, 2,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단계에는 기본 정석에 있는 기본 문제와 유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형을 배우고요. 그 유형에 대한 연산을 배우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연습 문제는 사실은 바로 적용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서서히 적용시키기 위해서 1단계 문제풀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단원에 있는 문제풀이를 충분히 함으로써 연산을 익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용도를 제대로 아는 거죠. 그리고 2단계에서는 실력정석 필수 예제와 기본정석 연습 문제를 다뤄요. 사실 실력정석에 나오는 필수 예제랑 기본정석 연습 문제 난이도로 치자면요. 어떤 거는 얘가 더 어렵고요. 어떤 거는 뭐 비슷하고요. 그리고 정말로 여기 있는 문제랑 여기 있는 문제가 몇 문제는 겹쳐요. 그러니까 지금 1단계 문제풀이를 거치고 2단계 이제 실력정석 필수 예제를 다룰 수 있는 친구들이면 기본정석 연습 문제를 다루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고 정말 말 그대로 연습할 수 있다는 거죠. 정석의 문제가 시중 문제지들하고 많이 다른 게 뭐냐면 같은 문제를 놓고 봐도 일반 문제지들은 답이 뭐 45요 이렇게 내는 거라면 정석은 A가 1일 때, A가 2일 때 이런 식으로 경우를 다 나누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것들이 사실은 진짜 공부죠. 단순히 답 냈다고 신난다 맞았다 이렇게 되는 아이들의 단순한 사고를 계속 깨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 2단계에서는 정말로 연습 문제로 연습을 시킵니다. 근데 살짝 뭔가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단계 문제풀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부족한 것들을 채울 수 있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여기까지 딱 하고요. 실력정석 연습 문제 들어가기 전에 그냥 딱 과정 그만둬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것 또한. 그래서 3단계는 실력정석 연습 문제로 이루어져 있는데 얘는 선택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해요. 어떤 친구들은 하는 걸 권장드리고요. 어떤 친구들은 그냥 이거 대신 뭐 시중에 나오는 중상위권 이상이 보는 심화서를 보는 걸 권장드리기도 하고요. 근데 이거를 소화할 수 있는 친구들 중에서는 이제 소화를 한다는 거는 그냥 앉아서 멍하게 있고 엄마 그거 다 외워가지고 시험 잘 받았어요. 이런 애들 말고요. 정말 치열하게 본인이 고민할 수 있는 애들입니다.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3단계 문제풀이로까지 훈련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근데 문제풀이 책은 어떻게 돼 있냐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RPM으로 사실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중등 과정 기준으로 선행 RPM으로 나가요. 그러면 어머님들이 좀 이러잖아요. 근데 고등 RPM은 그래도 그거보다는 퀄이 괜찮습니다. 고등 RPM은 충분히 훈련하기에 좋아요. 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비슷하게 시작을 했다가 센 C 같은 경우는 너무 모의고사 유형에 좀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오히려 저학년 친구들한테는 좀 좋지는 않은데 RPM 같은 경우에는 밸런스가 나름 괜찮습니다. 참고로 저는 개념원리 출판사 나온 직원은 아니고요. 네. 하지만 그렇고요. 그리고 블랙라벨, 고등 블랙라벨은 정말 어렵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도 일부 차용을 해서 아이들에게 도전 문제나 이런 식으로 훈련을 시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지금까지 제가 했던 말들을 요약을 좀 드리자면 어머님들께 부탁을 드리는 거죠. 아이들의 시간은 유한하고요. 그리고 고3까지 봐야 될 과정도 유한해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안 가도 괜찮아요. 오히려 차근차근 잘 만들어 놓고 고2 과정 들어가면 그냥 할만해요. 정말로. 고2 과정은 이렇게까지 막 공을 들일 필요까지는 없어요. 고1 과정에서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아이들이 해당 개념들을 잘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충분히 연습할 수 있게 적어도 얘가 어떤 용도인지 알고 쓸 수 있게는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난 풀었다, 이 문제는 안 풀었다, 이 문제는 안 풀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나는 이런 풀이를 택했고 이유는 문제에서 이런 조건이 발견되었기 때문이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수업 관리는 뭐 이렇게 됩니다. 저희 뭐 상 1, 2단계, 그리고 하 1, 2단계, 그리고 상하 3단계, 그리고 수원 순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식 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등 상하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이 있고요. 그리고 그걸 아이들이 정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워크북 있고 뭐 개념 체크한 매번 테스트까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얘가 저희 개념 노트예요. 지금 2페이지짜리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예제가 있습니다. 뭐 예제가 있고 여기 그 한쪽 페이지는 줄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개념에 대한 필기를 한꺼번에 잘 정리할 수 있는 칸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업 진행할 때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개념 몇 번 시작할게요 라고 제가 하잖아요. 그럼 애들이 그 페이지를 펴요. 중학생, 초등학생 상관없이. 그리고 제가 거기에 대한 개념 설명을 막 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여기 이쁘게 계속 적고 있어요. 그리고 얘랑 비교해서 필요한 개념들을 잘 챙겨가는 거죠. 자, 그 다음 저희 워크북 같은 경우에도 사실 굉장한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그냥 문제 이렇게 있고 줄이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이 워크북을 잘 쓸 수 있으면 참 좋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유제가 있으면 자기 학생들의 풀이를 여기다 쓸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질문이 나왔을 때 선생님이 풀어주는 문제가 있을 거잖아요. 여기다 필기를 해서 비교할 수가 있어요. 혹은 선생님이 자, 이거 숙제 심지어 유제 16-3번은 어려운 문제거든요. 숙제를 하기 전에 저 같은 경우는 이 문제를 내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기본적인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를 시켜줘요. 자, 옆에 줄에다 쓸게요 라고 하면서 써요. 그러면 문제 풀 때 참고할 수가 있겠죠. 단순히 줄이 아닙니다. 이건 수업 구성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최적화된 워크북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머님들은 매번 우리 아이가 잘 하고 있는지 확인받고 싶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적 성적표, 애들이 정말 싫어하더라고요. 누적 성적표가 나가요. 네. 애들 제발 요거만 지워주면 안 되냐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응시생 평균 좀 지워달라고. 근데 저는 좀 어머님들한테 제발 평균 이런 건 보지 마시고 아이가 이걸 이해하고 넘어갔냐 아니냐, 저 평균 좀 위냐 아래냐 이렇게 되면 되게 잘하는 집단에 껴있는 평범한 학생은 엄청난 손해를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덜 괴롭혀 달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수업 끝나고 나서 그러면 이런 성적표가 매일매일 수업 리뷰와 함께 갑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수업으로 진행이 되어 있어요. 조금 더 시간이 좀 여유로웠다면 어머님들께 1, 2, 3, 4, 5부터 15단원까지 혹은 이제 수학학까지 30단원이 있어요. 전체. 30단원까지 해당 단원은 뭐고요. 이거는 이렇게 쓰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되고요. 어차피 다 열심히 해야 되는 거지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해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뒤에 얘기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M 에듀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저희 또 한지연 선생님께서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지연 선생님께서 이제 좀 추가 설명 좀 드릴 거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거창한데, 네.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네, 다시 왔습니다. 애 낳고 왔습니다. 한지연입니다. 네, 어머님들께서 좀 많이 기다려주시고 하셨는데,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기는 했는데요. 저는 주어진 시간이 5분밖에 없대요. 그래서 간단히 이제 인사 좀 드리고서 아마 원장님께서 마무리 좀 하실 것 같고요. 밖에서 사실 어떤 말씀 드릴까 굉장히 생각 많이 하면서 들어왔는데 오랜만에 또 여기 서니까 머리가 하얘지네요. 아기 낳고 저희 아가들은 아직 이제 10개월 차입니다. 우선 아마 10여 년 동안 굉장히 이제 육아와 교육의 고수가 되신 어머님들 겪어보고 나니까 엄청난 존경을 좀 표해야 될 것 같고요. 오고 나서 사실 제가 아직까지는 이제 뭐 아가들도 그렇고 저의 이제 뭐 건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수업을 깔지는 못했는데요. 이제 저희가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관리에 대한 부분들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만 조금 간단히 말씀드리고서 이제 자리 마무리하려고 해요. 아기 생기고 나서 많은 어머님들이 염려해 주셨는데 결국 입덧을 이기지 못하고 갑자기 좀 수업을 중단하고 나서
이게 혼자서 그냥 하루 종일 집에 있으려니까 심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심심하니까 뭐 시간 좀 보내고 할 겸 중등 과정을 손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원장님께서 지금 중등 과정을 열심히 좀 소화를 잘 해주시고 계시고요. 이제 돌아와서는 원장님하고 같이 이제 제가 중등 대수 쪽 좀 맡고 있고요. 이제 원장님께서 기하 계속 집중해서 수업해주고 계시고요. 이제 또 한 가지가 이제 그 전에 많이 수업하고 할 때 어머님들께서 감사하게도 좀 요청을 계속 해주셨는데 제가 소화하지 못하고 있었던 과정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이죠. 수원 과정이에요. 이제 저랑 같이 고등과정 공부했던 이제 친구들이 이제 저희 과정 졸업하고서 딴 학원 수원 갔다가 이제 뭐 너무 문제풀이가 뭐 약해요. 뭐 너무 그냥 선생님이 혼자서 다 해요. 그냥 뭐 몇 번 만에 다 끝나니까 사실 어떤 개념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면서 이제 수원을 저희 방식대로 좀 해주세요 하는 말씀을 정말 많이 해주셨는데 참 왜 그렇게 시간에 쫓겼는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 집에서 노는 시간이 생겨서 요번에 좀 완성을 해서 왔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과정, 이제 수원 일단 좀 완성을 해가지고 왔는데요. 그 과정을 요번 방학 때 이제 어머님들께 좀 소개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저희 원장님하고 부원장님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제 기본기 정말 탄탄하게 다지는 거, 이제 연산부터 시작해서 정말 한 번 배울 때 좀 탄탄하게 배워가야지 겉핥기 절대 하지 마셔라. 이제 그런 말씀 해주셨는데, 네, 그 취지를 좀 많이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학 1 같은 경우에 이제 메인이 되는 교재는 기본 정석이기는 한데요. 거기에서 연습 문제는 좀 살포시 뺐어요. 연습 문제는 좀 이번에 다루지 않고 살포시 좀 빼고요. 그 대신 평소에는 한 권이던 부교재가 네, 2권이 됐습니다. 네, 시간이 많아서 작업을 좀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권이 된 이유는요. 첫 번째는 이제 어머님들 고등학교 2학년 과정 생각하시면 처음 보는 연산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맨 처음에 지수로그부터 시작해서 조금 넘어가면 삼각함수 중학교에서 연산했던 거 가지고 다 소화할 수 없는 네, 뭐 그런 내용들. 저 뒤쪽에 이제 뭐 수열 뭐 이런 거 나가면서 규칙성 찾고 하는 연습들. 아이들 이제 처음에 소개하면 아 맞아 중학교 때 배웠던 거랑 비슷해. 아예 근데 계산이 안 되네 그런 모습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좀 연습시키고 싶어서 정말 말 그대로 연산 교재 하나 좀 굴릴 거고요. 이제 또 하나는 이제 평소 하던 대로 문제풀이 교재에 좀 진행을 같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취지는 그냥 그거예요. 계속 기본기 다지자. 좀 탄탄히 가자. 천천히 가자. 단계 좀 쪼개서 가자. 제발 급하게 가지 말자. 이제 그런 취지인 거고요. 요즘 이제 저희 아가들이 한 10개월 차 되니까 열심히 이제 짚고 서기 시작해요. 네, 죄송합니다. 어머님들 앞에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좀 잡겠습니다. 네, 저희 아이들 이제 좀 잡고 서기 시작하는데 그 과정을 좀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왜 애 낳고 나서 이렇게 말이 많아질까요? 네, 저희 아기들이 이제 남녀 쌍둥이인데 이제 여자아이가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힘이 좀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애는 막 잡고 서고 막 어디든 이제 움직이려고 하고 하는데 여자아이가 못해서 계속 속상해해서 자꾸 이렇게 잡아서 옆에다 세워줬어요. 이제 저 딴에는 그래 너도 좀 옆에 같이 서서 그렇게 연습하면서 힘 좀 길러봐 라는 의도로 자꾸 세워줬는데 자꾸 세워줬더니 얘가 쓰는 방법을 모르더라고요. 혼자서 쓸 줄 모르고요. 앉아서 이렇게 팔 올렸다가 이제 힘이 없어서 안 서지잖아요. 엥! 이것만 배웠어요. 도와주세요. 엥! 이거는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냥 내가 점프 시켜준다고 해서 아이가 그 단계를 넘어가서 점프가 되는 게 아니구나 해서 그 다음부터는 엥을 해도 뒤에서 엉덩이만 토닥토닥 해줬어요. 네가 서봐. 근데 설 줄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다리를 이제 애가 이렇게 앉은 다리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무릎을 세우는 거야 하면서 자세를 이렇게 몇 번 잡아줬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이렇게 비슷하게 다리 무릎 꿇는 흉내를 내더라고요. 근데 요만큼 올라가다가 힘이 없어서 또 실패했어요. 엥! 또 이거를 하죠. 그러다가 몇 번 이제 괜찮아 네가 해봐 계속 해주니까 드디어 이제 무릎을 세우고 서는 것까지 이제 앉는 것까지는 성공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리 한쪽 이렇게 세워주는 거. 이렇게 서는 거야. 이렇게 서는 거야. 그걸 이제 계속 몇 번 이제 며칠 동안 다리를 잡아줬더니 그 다음은 또 비슷하게 흉내를 내고서 네 이제는 다행히 혼자 잘 서요. 네 혼자 잘 쓰고 나서 이제 나는 서서 놀기 지겨워요. 이제 앉혀달라고 이제 또 앵을 하는 시기이기는 한데요. 이제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아, 이게 10개월 된 아기나 한 10여 년 정도 공부한 우리 아가들이나 사실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야 되는 건 결국은 맞는 생각이었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요즘 좀 하기는 해요. 제가 막 앞에서 나서서 이 문제 이렇게 푸는 거고 슉, 이거 어떻게 공식 유도된 거고 슉 하면 아이들은 와 하죠. 와, 나도 저거 배웠다. 근데 딱 문제를 주면 선생님 못 풀겠어요. 엥, 똑같잖아요, 사실.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엄마 나 이거 안 풀려요. 별표. 똑같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한테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 게 단계를 여러 번 쪼개줄 테니까 네가 해봐요. 처음에는 문제 이렇게 해석하는 거 보여줄 테니까 자, 여기까지 같이 해석했지? 그 다음 계산 네가 해봐. 그거 지나고 나서 자, 문제 이제 여기에서 키포인트 잡는 거 네가 한번 잡아봐. 잡아봐, 얘기해봐. 아, 근데 그거 아닌데. 자, 여기서 요거 있네? 다시 생각해봐. 그렇지. 그거 몇 번 해주면 이제 아이는 혼자 방향도 조금 잡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응용 문제 주는 거예요. 응용 문제 주면 물론 처음에는 또 엥 해요. 선생님 이런 거 모르겠어요. 뭐 써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조건 뭐 있는지 봐봐. 비슷한 문제 뭐 있었는지 봐봐. 어떤 그림 너 봤었는지 생각해봐봐. 그렇게 몇 번씩 옆에서 이렇게 아가들 무릎 자세 이렇게 잡아주듯이 팔 올려주듯이 단계 조각조각 쪼개면서 여기서 요거 하면 되는 거야. 이거 보면 되는 거잖아.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고 했지. 네가 네 손으로 써봐. 이거 반복해서 하면요. 아이들 한 바퀴만 굴려도 기본기 단단하게 만들어져요. 근데 이제 우리 초등 혹은 이제 중등 뭐 이제 저학년 어머님들께서 수원이라는 과정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그 고등 상하하고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뭐 그거는 아직 나중에 배울 거고 심화 공부 다 끝나고 나서 배울 거고 그냥 우리 아이가 좀 속도가 빨라서 고등 상하 다 했으니까 요번에 수원 한번 뭐 있는지 구경시켜줘야지. 그런 마인드가 조금 더 있으신 것 같은데요. 구경만 시켜주신다고 해서 아이가 그걸 배워가지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구경하고 있을 거면 그 시간에 차라리 부족했던 단원을 조금 더 채우든가 좀 심화 문제 풀어야 될 거 좀 더 풀던가 아니면 정말 뭐 못 갔던 요즘 시기에는 함부로 여행을 가시라고 하면 안 되죠. 네. 네. 다른 뭐 운동이라든지 어떤 이제 시간이 부족해서 못했던 걸 차라리 의미 있게 쓰시면 그 시간을 쓰시면 되는 거지. 그냥 구경하자. 비슷한 거 있었지. 가서 뭐 앉아 있다가 오면 그래 용어라도 좀 듣고 오겠지. 공식이라도 하나 보고는 와요. 근데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요. 아이들이 직접 좀 하게 저희는 좀 구성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고등과정뿐만 아니라 저희 중등과정부터 전체 과정이 다 그래요. 저만 그렇진 않고요. 저희 선생님들 모두 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세요. 사실 어떻게 보면 모순이에요. 저희 또 이제 저학년 친구들한테 어떻게 보면 대놓고 선행을 하는 학원인데 어머님들한테 빨리 가지 마세요. 선행 지금 그렇게 급하게 안 하셔도 돼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어떻게 보면 약간 모순된 부분이 보이는 것 같은 거긴 한데 저희는 선행을 시키고 싶은 게 아니고요. 그 아이가 지금 준비된 단계에 맞게 그 다음 단계를 공부를 시키고 싶은 사람들이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어떤 과정이든 상관없이 가장 메인이 되는 부분은 아이들이 할 수 있게 단계를 열심히 쪼개서 그 대신 앞에서 조금 방향을 잡아주면서 조력은 해줄게. 그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네. 이번 겨울방학까지는 제가 시간표를 사실 별로 이렇게 많이 깔지를 못해서 어머님들께 왔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서 점점 열심히 좀 많은 시간 내겠습니다. 인사드리고 싶어서 올라왔고요. 다음 설명회 때는 조금 더 많은 시간표 어머님들께 드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마 그 다음 설명 계속 오시면 이제 12개월 차 아기가 어떻게 됐다, 뭐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어디 갔다, 뭐 뛰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이어서 들으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네, 자 그러면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갔어요. 제가 그렇게 5분이라고 얘기했더니 15분은 쓴 것 같은데 제가 그 남은 기하에 대한 부분은 지금 좀 약간 짧게 오늘 진행할 거예요.
일단은 제가 기하 설명할 때마다 늘 되게 이제 어렵게 느껴지는 게 설명에 의해서 최대한 이런 과정들을 알려드리고 싶은데 하나하나 과정들이 왜 이렇게 했는지랑 막 어떤 의미고 어떤 친구들이 들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다 얘기해 보면 추가적으로 얘기 드릴 수 있는 거는 거의 못 드리고 사실상 그 각각의 과정만 설명하면 그냥 시간이 너무 많이 소모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거기 이제 각각 단계별로 어떤 형태인지는 구체적으로 최대한 써놨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약간 심화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그 심화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일단 1단계, 2단계 이 각각의 단계에 대한 느낌만 대략적으로 잡아볼게요. 1단계는 아직 기본적으로는 중등의 기하를 본격적으로 아이가 안 본 상태인 친구들이 대상인 거고요. 기하라고 하는 거는 중1 거는 좀 배제할게요. 중2나 중3 기하를 도형을 아직 제대로 안 본 친구들이 미리 공부를 쭉 해보면서 큰 그림을 좀 그려가는 형태의 수업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하 2단계는 1단계를 들었거나 또는 한번 다 배운 친구들이 한번 기하를 각각 배웠지만 그걸 심화로 총 정리하면서 이제 고등이나 경시 가기 전에 그 어떤 총 요약하면서 심화로 갈 수 있는 그런 내용 정리해 놓는다라는 게 기하 2단계가 되는 것이고, 기하 2단계를 준비하면 뼈대는 되게 튼튼해져요. 이렇게 가지 뼈대는 다 튼튼해지는데 아직 문제에 대한 심화 문제를 조금 더 많이 풀면서 그 뼈대에다가 좀 근육이랑 살을 더 붙여야 되겠다. 많은 양의 문제를 풀면서 트레이닝 해야 되겠다라는 게 2.5단계예요. 그 다음에 3단계는 요즘 문제집들 아까 제가 시작할 때 그 얘기 했잖아요. 문제집들의 심화 문제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심화 문제들이 다 사실은 경시 쪽에 있는 문제에 숫자가 대입된 게 많은데 그 문제들의 원판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3단계 내용을 배운 다음에 문제를 풀면은 이런 이론이 나왔네라고 보이지만 이게 없이 그냥 문제를 보면 그냥 아이에겐 한없이 어렵고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여기서 도형을 돌리지? 이해가 안 가. 이런 부분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요즘은 좀 필수로 좀 강조드리고 3.5단계 3.5단계는 3단계랑 난이도는 비슷합니다. 참고로 2.5단계 문제도 2단계랑은 난이도는 비슷한데 0.5의 특징은 아이가 먼저 풀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다른 단계들은 제가 먼저 최대한 알려주면서 트레이닝을 해나가는 단계인데 0.5는 시간을 재면서 아이한테 먼저 접근을 하고 아이가 고민하다가 그 다음에 모르겠으면 제가 약간 힌트를 주면서 하고 이제 아이가 최종적으로 모르면 제대로 된 풀이를 다 해줘요. 그 다음에 집에서 이제 숙제에 대한 체크랑 그런 트레이닝 쪽을 많이 하는 거고, 즉 3.5도 3단계 정도 수준을 들었거나 3단계 들은 학생들한테 이런 내용들을 이번에 너희가 먼저 고민해봐. 그럼 그 다음에 아이가 좀 고민하다가 잘 안 되면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시작해봐 해서 아이가 먼저 고민하게 하면서 좀 어떤 트레이닝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은 이런 단계들에 대한 얘기 드렸고요. 나머지는 좀 자세히 거기 좀 제가 표로 좀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기하라는 게 모든 학습이 그렇지만 한번 배운 걸 오랫동안 기억을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기억을 오랫동안 하려면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제일 중요하다고 해요. 이제 강도가 와, 저거 진짜 대단하다 하는 그런 인상 깊은 내용, 빈도는 되게 자주 보는 거죠. 특별하지 않아도 자주 보면 기억이 오래 남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계속 학습에 잘 녹여야 되거든요. 이게 제가 문제만 요약해 놨는데 P가 BC를 움직일 때 각을 2등분한 Q가 어디